30대 남자 근로소득 기준으로 우리가 아까 봤던 여성이 선호하는 연봉 는 전국에선 상위 30대 남자 기준에선 %라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미루는 이유, 가치관, 육아, 솔직히 돈이잖아요. 원식이라는 책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걸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라고 하거든요. 결혼에 있어서 그건 돈인 것 같아요.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미루는 이유로 1위가 남성은 자금이 부족해서였고 여성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도 2위는 자금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사회가 대한민국 결혼 정년기 남자에게 요구하는 기준치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실제 평균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가봅시다. 좋았어. 자, 오늘은 다양한 직종이 있지만 가장 많은 파이를 차지하는 직장인 기준에서 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33만 원입니다. 여기서 평균이란 건 중소기업 신입사원부터 대기업 과장, 부장 등등 모든 직책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분들이 높은 직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올려치기가 된 상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을 봐야 되는데 중위소득이란 최저에서 최대를 1부터 10까지 나열해서 그 가운데 5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의 중위소득은 얼마나 되냐? 250만 원입니다. 2년 전 자료니까 지금은 좀 더 높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연령대별로 한번 나눠봅시다. 평균 소득 말고 중위소득으로 봤을 때 25세에서 30세 미만이 250만 원, 30세에서 35세 미만이 300만 원, 35세에서 45세 미만이 336만 원입니다. 근데 아까 대한민국 중위소득 평균이 250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4대 보험 들어가면 다 포함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9세 이하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56만 원이 잡혀서 평균치가 조금 하향돼 있는 것 같다. 자, 어쨌든 300만 원 언저리가 결혼 정년기 평균에 가장 가깝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남자 쪽에서 좀 더해오는 게 관념적으로 좀 남아있잖아요. 뭐 그 이유로 남자가 돈을 좀 더 잘 벌지 않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남자가 여자보다 얼마나 더 잘 벌까? 남자 389만 원, 여자 256만 원으로 1.5배 더 잘 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치사하게 생각했을 때 여자들이 눈높이를 자기 벌이의 1.5배 정도를 높여서 보면 적당한 거라고 볼 수 있나? 모르겠네요 이건. 아무튼 자, 이제 결혼의 문턱을 한번 봅시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에서 조사를 했는데 선호하는 배우자 연봉이 25에서 39세 미혼의 여성의 경우 1위가 6천만 원에서 1억이었습니다. 물론 1억보다는 6천만 원 쪽이 더 많았겠죠? 현실적으로 범위가 그렇게 잡혀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떨까? 25에서 39세 미혼의 남성의 경우 선호하는 배우자 연봉이 3천에서 6천만 원 미만입니다. 이걸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남자는 월 500 정도면 결혼하기 좋고 여자는 월 250 정도면 결혼하기 좋습니다. 그러면 남자 기준 월 500은 상위 몇 % 정도일까를 보면 결혼의 문턱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리서치마다 표본이 달라서 수치가 조금 다른데 이 정도가 가장 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상위 10%가 연봉 7천, 즉 월 580만 원 정도이고 상위 20%가 연봉 5천, 즉 월 416만 원 정도입니다. 이 표를 기준으로 볼 때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남자는 상위 15에서 17% 이상의 남성일 것 같고, 신뢰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도 한번 찾아봤어요. 국세통계 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조건을 걸고 검색을 할 수가 있었는데 30대 남자 근로소득 기준으로 우리가 아까 봤던 여성이 선호하는 연봉 6천은 전국에선 상위 20%, 30대 남자 기준에선 22%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통계마다 수치는 조금 다르지만 약 상위 20%의 남자의 소득이 여성이 원하는 정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돼요. 물론 모든 여성들이 다 그렇진 않겠죠. 가치관을 더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숫자적인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 점점 벌어지는 격차와 그걸 다 볼 수 있는 매체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한 뉴스에서도 얘기했는데 2016년이랑 2020년을 비교했을 때 취업률은 크게 변화가 없고 실질 소득은 오히려 증가했는데 혼인율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임금 격차가 크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5세 이후의 경우 소득이 괜찮은 사람들은 이전과 비슷한 혼인율을 보이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혼인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결혼에 있어서 절대액 수보다 상대 액수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본 한 댓글 중에 상위 20%의 직업이 아니면 루저로 보는 인식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얘기가 데이터상으로도 정확한 얘기라는 거예요. 선택의 역설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옵션은 적은 옵션보다 좋은 판단을 하지 못하거나 선택을 포기하게 만든다 라는 연구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우리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줄 것 같지만 그와 동시에 두려움도 심어준다는 거죠. 다른 더 좋은 게 있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 이게 여성에게 있어서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나머지 인생을 한
함께할 남자가 돼버리니 더 까다롭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성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사회적 현상 앞에서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좀 웃겨요. 이미 SNS와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인데 거기에서는 가공된 삶을 계속 보여주니 의식하지 않더라도 삶의 어떤 하이라이트가 기본값으로 책정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지금 결혼식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식장에서 대관비, 식대 이런 거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근데 웨딩홀 순위 상위에는 다 청담, 강남입니다.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죠. 남자들도 이걸 알기 때문에 알아서 미리 포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행과 SNS에 민감한 우리나라는 이런 기조를 더 빨리 흡수할 수 있었겠죠. 저는 이 모든 게 세상이 편리해진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전 세대를 볼 때 출산율도 높고 취업률도 좋고 하지만 사실 지금에 비하면 삶의 질은 낮은 편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삐삐치고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 24시 편의점 없어지고 배달 음식 없어지고 대중교통 없어지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한텐 너무 당연한 것들이 이전 세대한텐 생소한 것들이죠. 대신에 우리는 허무함을 얻었습니다. 미칠 듯한 경쟁을 얻었습니다.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갈등을 얻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 건 인간이 아닌 동물적인 원초적인 본능이죠. 근데 그걸 마다하게 만드는 사회적 요인들이 우리에게 많이 파고들어서 어쩌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된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월 200, 300번은 평범한 당신,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내시고 이 수많은 정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시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덕분에 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